23번입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허가 취소 또는 사용 정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운전면허도 그렇듯이 보통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처음에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벌점을 주거나 면허 정지를 갖다가 취소를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위험물도 법으로 정해지는 그런 규칙이기 때문에 웬만한 거에서 바로 정지나 취소까지는 가지 않아요. 간단한 그런 규칙 위반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나 벌점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물어보는 건 허가 취소 또는 사용 정지,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요 수준까지 가는 정도면 엄청나게 안전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경우에 정지나 취소를 시킬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안전에 엄청난 타격까지는 아닌 것 같은 게 몇 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1번.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선임하지 아니한 때,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자, 이런 검사 없이, 승인 없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이 반복돼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변경 허가나 안전조치, 수리, 이런 것들인데, 한 달 안에 선임을 안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안전관리자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게 되면 30일에 선임을 하는데 그 안에 대리인을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 대리인도 지정을 안 했다. 그러면 안전관리자의 공백이 생긴다. 그러면 바로 허가 취소에 들어갑니다. 만약에라도 그 사이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책임질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죠. 하루의 공백도 두지 않고 꼭 있어야 되고, 정기 검사하지 않은 때, 저장 취급 기준을 지키지 않은 때, 이런 식으로 안전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나 정지를 하게 됩니다. 자, 안전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는 벌금이나 아니면 벌점 요 정도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정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화학식으로 이제 문제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를 보고 얘가 어떤 위험물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제시된 위험물은 C가 6개가 있죠. 벌금과 과태료는 다릅니다. 자, 29번에 지금 C가 6개가 있는 상황인데, 자, 6개가 있으면 육각형이 나온다라고 앞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자, 육각형의 동그라미가 있는 이 상태를 벤젠골이라고 부릅니다. 자, 벤젠골이에 OH가 있으면 이 상태로 페놀이라고 부르고요. NO2가 3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2개는 H가 생략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페놀이 있고 니트로, NO2는 니트로라고 부르는데요. 니트로가 3개 있는 페놀입니다. 그래서 얘는 트리니트로 페놀이고요. 그 다음에 C2H5NO3 이렇게 끊어서 생각을 해보면 C가 6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자로 쓸 거고요. 앞에 C2H5는 우리는 앞으로 에틸이라고 부릅니다. 에틸. 그리고 NO3는 질산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질산은 HNO3인데요. 자, 이 H 자리에 이렇게 C2H5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질산의 H 자리에 에틸이 대신 온 질산 에틸입니다. 자, 위험물 표를 계속 외우시면 딱 이거를 봤을 때 아, 얘네가 오류 위험물이구나, 오류 위험물이 어디에 해당하는구나 다 아실 수 있어요. 자, 지금 트리니트로페놀은 오류입니다. 오류 중에서도 트리니트로, 이렇게 니트로가 2개 이상 있는 애들은 니트로 화합물에 해당하고요. 질산에틸은 오류 위험물 중에 질산에스테르류입니다. 질산에스테르류는 지정수량이 10kg인 그 위험물 표 중에서도 위쪽에 있는 위험물이고요. 니트로 화합물은 지정수량이 200kg인 물질입니다. 오류 위험물에서 질산에스테르류는 질산메틸, 질산에틸,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셀룰로스까지 있는데요. 이 위험물 표의 셀룰로스부터 아래는 고체입니다. 질산에스테르류의 셀룰로스 위쪽은 액체입니다. 다시 쓸게요. 오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이에요. 자, 각 위험물의 끝에 물질로 끝난다는 것은 그 안에 고체인 것도 있고 액체인 것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오류위험물이 질산 에스테르류부터 암기법으로 십질류, 백희실, 200니니아 D 이런 식으로 분명히 쭉 이어지는데 질산 에스테르류랑 니트로 화합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오류위험물인데 이 중에서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하는 마지막 셀룰로스를 기준으로 아래쪽은 고체, 셀룰로스 위쪽에 있는 애들은 액체 위험물입니다. 자, 지금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얘만 봐도 지금 여기에 있는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1번을 보겠습니다. 1번에 니트로 화합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트리니트로페놀은 오류위험물 중에 니트로 화합물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트리니트로톨루엔은 맞지만 질산에틸은 오류위험물 중에 니트로 화합물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죠? 오류위험물 중에 질산 에스테르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니트로 화합물이다 라는 말은 틀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화성과 폭발성이 있는 액체이다. 2번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설명이 돼요. 트리니트로페놀은 이게 틀리고요. 질산에틸에선 이 설명이 맞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문장에서 어떤 것 때문에 트리니트로페놀은 이게 틀린 설명이고 질산에틸은 맞다 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립니다. 요거는 내용이 조금 어렵죠. 일단 뭐 트리니트로페놀이라는 애가 나오는 것부터가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한쪽은 액체고 한쪽은 액체가 아닙니다. 자, 질산에스테르류에 들어가는 셀룰로스 위쪽에 있는 질산에틸은요. 질산에틸은 액체입니다. 트리니트로페놀은 고체입니다. 질산에틸은 액체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고요. 자, 인화성과 폭발성이 있는 건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데 트리니트로페놀은 이제 고체이고 질산에틸은 액체이기 때문에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리게 됩니다. 그러면 3번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트리니트로페놀은 고체이고 이제 질산에틸은 액체이기 때문에 한쪽은 X, 한쪽은 O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맞는 것이 1, 2, 3번에 없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분명히 반복을 하시다 보면 이게 딱 감이 오실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액체와 고체 가지고 푼 문제고요. 자,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을 하신 분이면 가볍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화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계산 문제가 어렵다 하면 안 푸셔도 됩니다. 다른 문제에서 더 많이 맞추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데 자, 혹시라도 이게 도움이 되실 분들이 있으실까봐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열량에 대한 식은요. 열량 Q는 어디선가는 시멘트라고도 가르치던데 자, 열량을 구할 때는 CM 델타 T를 해서 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Q는 열량이고요. C는 비열이고요. M은 질량, 델타 T는 온도의 변화량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구하라는 게 온도가 얼마가 되겠는가 요거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바꾸게 되면 델타 T는 CM분의 Q가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Q, 열량이 몇이라고 나와 있어요? 8000J의 열량을 주면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열량은 8000J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열이 15일까요? 100일까요? 2일까요? 그 다음에 질량은 몇인가요? 온도 변화량은 구하려는 거기 때문에 비열은 2입니다. 질량은 몇일까요? 질량은 100입니다. 델타 T는 구하려고 하는 값이에요. 그 기능사는 단위 환산이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숫자만 넣어 볼게요. 숫자만. 8000에다가 C가 2니까 2를 쓰고요. M이 100이니까 100을 쓸게요. 우리 계산기 들고 갈 수 있어요. 계산기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자, 40이 나오겠습니다. 40. 자,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게 T가 40이 아니라 델타 T가 40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랐을 때, 뜨거워졌을 때가 뜨거워지기 전하고 40도씨가 차이 난다는 거예요. 원래 온도가 몇 도였냐면 뜨거워지기 전에 원래 온도가 15도씨였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40도씨가 됐다는 뜻이에요. 요 40도씨가. 그러면 원래 온도 얘는 몇 도일까요? 델타 T는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뺀 거예요. 그러면 나중 온도가 몇인지 궁금한 건데 여기에서 15도씨는 처음 온도예요. 근데 얘네 둘 차이가 40이래요.
그러면 15도씨와 40도씨 차이 나는 온도는 55도죠. 그래서 40에다 15를 더하게 되면 55도가 되니까 답은 4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 문제는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 문제는 시험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옆 사람은 이 문제가 안 나와도 나한테는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지금 라이브를 들으시니까 혹시라도 기억이 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25를 찍지 마시고 55를 찍을 수 있도록 기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